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손가락을 올리셨다면 딱 3초만 멈춰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풍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집을 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이에요.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어떤 기운이 흐르는 날인지를 먼저 헤아려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 달력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그냥 넘기면 아쉬운 날이라고. 아주 오래전 제가 풍수를 배우던 시절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날에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씨앗은 언제나 같은 씨앗이지만 언제 심느냐에 따라 싹이 트는 속도가 전혀 다르다고. 농부들이 절기를 보면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사람도 때를 알아야 한다고. 그 말씀이 오늘 아침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여러분께 딱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침대 옆에 무엇을 두느냐, 그 이야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작은 것 하나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 일은 하고 있는데 손에 남는 게 없는 느낌. 분명히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느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쉬는 날도 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살림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물이 새는 항아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은 저의 집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게 뭔지 아세요? 침실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좀 의아했어요. 돈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침실을 물어보시니까요. 그런데 스승님 말씀이 이러셨어요. 사람이 하루를 사는 동안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냐고. 가장 몸에 방어막이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고. 그게 바로 침실이라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주변의 기운을 그대로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침실에 어떤 기운이 흐르느냐가 그 사람의 재물운 전체를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제 침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왜 제 삶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는지를. 저는 날짜를 볼 때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지 않아요. 숫자에는 기운이 있어요. 오늘 날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26이라는 숫자, 2와 6을 더하면 8이 돼요. 8은 흘러넘치는 수예요. 막힘없이 돌고 도는 수예요. 8을 옆으로 뉘어보세요. 무한을 뜻하는 기호가 돼요. 끝이 없는 흐름, 끊이지 않는 순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달력을 보면서 날을 고르던 방식이 있었어요. 그날의 수를 더해서 8이 되는 날을 돈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5월은 12지 중에서 말띠의 달이에요. 풍수에서 말의 달은 모든 것이 움직이는 달이에요. 돈도 움직이고 기운도 움직이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 26일이라는 날은 팔의 기운과 말의 기운이 겹치는 날이에요. 두 흐름이 만나는 날이에요.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날에 좋은 일을 하면 복이 2배로 온다고. 오늘 그때가 왔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7시간, 8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세요. 하루의 3분의 1을, 인생 전체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낮 동안에 우리는 몸에 방어막을 치고 살아요.
의식이 깨어 있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 방어막이 완전히 내려가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주변의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요. 좋은 기운이 있으면 좋은 기운을 흡수하고 탁한 기운이 있으면 탁한 기운을 흡수해요. 좋은 기운으로 가득한 침실에서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맑아요. 판단이 서요. 기회가 보여요. 자연스럽게 재물을 끌어당기는 결정들을 하게 돼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침실을 들여다봤어요. 부자로 사는 분들의 침실 공통점이 있어요. 깔끔하고 기운이 맑고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삶 전체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침대 옆에 두어야 할 것은 잎이 둥근 작은 화분이에요. 화분이요? 그게 다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단순해요. 풍수의 진리는 항상 단순해요. 복잡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잎이 둥근 식물이어야 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풍수에서 둥근 형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완전해요.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이 없어요. 반대로 뾰족한 형태는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형태예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살기라고 해요. 기운을 흩어놓는 기운이요. 동전을 생각해 보세요. 동전도 둥글잖아요. 옛사람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봤어요. 둥근 형태 자체가 재물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잎이 둥근 식물은 살아있는 동전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잎이 둥글면 돈이 모인다는 말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집안에서 경험으로 검증된 지혜예요. 살아있는 식물은 밤에도 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침대 옆의 식물은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방 안에 탁기를 빨아들이고 맑은 기운을 내보내요. 저는 이걸 제 스스로 경험해 봤어요. 작은 화분 하나를 침대 옆에 두기 시작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더 맑았어요. 더 개운했어요.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나무의 기운과 흙의 기운은 서로 이어져 있어요. 흙의 기운, 땅, 안정, 쌓이는 것들, 재물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나무는 흙을 살려요. 초록색 식물을 침실에 두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침대 옆이어야 하는가예요. 베란다에 두면 그 기운이 베란다에 머물러요. 거실 구석에 두면 거실에 머물러요. 그런데 침대 옆에 두면 여러분이 가장 열린 상태로 있는 8시간 동안 그 식물의 기운이 직접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요. 필터 없이 곧장 들어와요. 풍수에서 머리맡이라는 위치는 아주 특별해요. 이 자리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세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화분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침대에 누웠을 때 오른편에 두세요. 풍수에서 오른쪽은 받아들이는 방향이에요. 기운을 수용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이려면 오른편에 두는 게 맞아요. 화분은 손바닥에 올라오는 크기면 충분해요. 큰 식물은 밤에 사람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신데 침실에 너무 큰 식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작지만 살아있고 건강한 화분이면 충분해요. 식물은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해요.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이런 상태의 식물은 오히려 해로워요. 제가 집을 봐드릴 때 침실에 죽어가는 화분이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치워드려요. 없는 것보다 못해요. 죽어가는 것의 기운은 재물을 밀어내요. 만약 지금 집에 있는 식물이 시들어 있다면
오늘 당장 새 것으로 바꾸세요. 오늘 5월 26일은 이 화분을 두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에요. 팔의 흐름과 말의 달이 주는 움직임의 에너지가 겹치는 날이에요. 이런 날에 시작한 것들은 그 기운을 담아요. 씨앗이 심어진 날의 기운을 담고 자라는 것처럼 지금 당장 화분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은 오늘 결심을 하세요. 오늘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씨앗은 심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운의 문을 여는 날에는 그 기운을 흩어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둥근 잎이 없다고 해서 뾰족한 잎의 식물로 대신하지 마세요. 선인장, 알로에 같은 식물은 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밀어내는 기운이에요. 없으면 그냥 없는 채로 두세요. 그리고 오늘은 침실을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화분을 두어도 방이 어수선하면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요. 특히 침대 밑을 한번 봐주세요. 침대 밑이 복잡하게 막혀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주세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말들이 오늘 하루 동안 훨씬 더 강하게 우주에 새겨져요. 오늘만큼은 설령 힘든 상황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오고 있다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고 있다고. 씨앗을 심고 나서 싹이 바로 안 나온다고 씨앗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분을 거울 바로 옆에 두지 마세요.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해요. 핸드폰도 침대 바로 옆이 아닌 조금 멀리 두고 그 자리에 화분을 두세요.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오래전에 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잘 안 풀린다고 하셨어요. 집을 둘러봤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침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 옆 탁자 위에 시들어가는 화분이 있었어요. 잎이 반쯤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4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었다고. 제가 그날 그 화분을 치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잎이 둥글고 건강한 작은 화분을 하나 구해서 침대 오른편에 두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래 막혀있던 거래가 성사됐다고,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다고, 목소리가 밝았어요. 기운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침실의 기운이 맑아지면서 그분이 매일 아침 더 맑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 맑음이 판단력으로 이어지고 좋은 결정으로 이어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거예요. 풍수는 마법이 아니에요. 기운을 맞춰서 사람이 최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자녀들이 저를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운이 없으시다고, 잠을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신다고. 침실을 봤더니 침대 옆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체된 기운 속에서 잠을 자고 계셨던 거예요. 침대를 조금 옮기고 잎이 넓고 둥근 작은 화분을 하나 두게 했어요. 한 달 후에 자녀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신다고, 기운이 생기셨다고, 식사도 더 잘 하신다고, 살아있는 것이 곁에 있으니까 그 기운이 전달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삶에서 본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건의 힘을 믿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믿는 게 있어요. 물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면 살아나요. 침대 옆에 화분을 두신 후에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식물에 손을 살짝 얹어 보세요. 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내 곁에서 밤새 일해줄 거라고, 방에 탁기를 걷어주고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 식물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조금 주세요. 물을 주면서 식물을 바라보세요. 어제보다 더 싱싱한지, 새 잎이 나고 있는지.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의 기운이 좋다는 신호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옛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날의 기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에 물을 주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 쌓이면 확실히 달라져요. 저는 풍수를 수십 년 해왔지만 풍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재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과 재물에 감사하는 것은 달라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의 마음이에요. 내게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달라요. 이미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제가 만나온 진짜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 밥이 따뜻하다는 것, 오늘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 오늘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마음이 그릇을 키웠어요. 화분을 침대 옆에 두는 것은 단지 기운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그 식물을 보면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감사의 에너지가 재물을 불러들여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재물의 기운은 한 번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돌봐야 해요. 침대 옆 화분에 물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기운도 매일 돌봐야 해요. 좋은 잠을 자는 것,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기운을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지금 많이 지치셨나요? 오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으신가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요. 기운은 항상 돌고 돌아요. 막혔던 것이 뚫리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이 올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작은 화분 하나를 침대 옆에 두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기운을 바꿔요. 기운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어요. 하루가 바뀌면 한 달이 바뀌어요.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침실이 오늘부터 재물이 머무는 공간이 되길 바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재물을 부르는 기운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